지금부터 메이크업 미용사 필기 파이널 출제 예상 5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중위생관리학 제11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미용업소에서 전용될 수 있는 트라코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보기 1번 수건, 세면기 등에 의하여 감염된다. 2번 전염원은 환자의 눈물, 콧물 등이다. 3번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다. 4번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미용업소에서 전염될 수 있는 우리 트라코마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죠. 이 트라코마는 보통 수건이나 세면기 등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옮겨지죠. 우리 전염원은 보통 우리 환자의 눈물이나 콧물 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트라코마는 눈에 우리 결막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다만 이 트라코마는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3번에 보면은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라코마에 대한 관련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 두셔야만 합니다. 2번 임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자, 보기 1번 30만원 이하, 2번 50만원 이하, 3번 100만원 이하, 4번 200만원 이하. 자, 임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했을 때 과태료 기준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 과태료 기준은 크게 300만원 이하와 200만원 이하밖에 없죠. 근데 보기에는 200만원 이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답은 2번에 4번이라는 건 사실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태료 300만원 이하와 200만원 이하의 내용이, 위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경우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아니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보기처럼 지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임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죠. 자, 이 보기의 문제는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기준이니까 당연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의 과태료의 위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시험장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으로 일부 선진국 국가들이 여기에 속하며 0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의 인구의 2배가 못 되는 인구 구조는, 자, 보기 1번 종형, 2번 별형, 3번 피라미드형, 4번 항아리형. 자,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령 요인에 따른 이 인구 구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종형에 대해서 보면은 종형은 소산소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우리 정지형이라고 하죠. 선진국형 인구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낮아서 정체 인구가 이루어지는 정체형 인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4세의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종형이고요. 두 번째 별형은 유입형이라고 해서 도시형 인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형 인구 구조죠. 그래서 15세부터 4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피라미드형은 다산다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형이라고 할 수 있죠. 후진국형 인구 구조로서 출생률이 조절되지 않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던가 출생률이 일정 부분 저하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망률 저하가 빨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 발전형 인구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인구의 2배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기 4번의 항아리형은 소산소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형에 해당이 되죠. 선진국형 인구 구조로서 사망률이 낮고 정체적이지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욱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감소형 인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본다면 문제 3번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되는 유형으로 일부 선진 국가들이 여기에 속하고 0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의 인구의 2배가 못 미치는 인구 구조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의 항아리형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형은 소산소사형이다 라는 걸 챙겨두시고, 피라미드형은 다산다사형이다. 그리고 별형은 도시형 인구 구조다 라는 걸 꼭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에 이 인구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을 한번 정리해 두시고, 아, 이런 구조구나 인구 구조는, 그리고 인구 구조의 요 그림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번 실내 공기의 오염 자료로 주로 측정되는 것은, 자, 1번 N2, 2번 NH3, 3번 CO, 4번 CO2. 자, 실내 공기 오염 자료로 우리가 주로 측정되는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 몸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바로 뭘 배출하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군집독에 대해서 학습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산소를 흡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내뱉는 건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니까 바로 군집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실내 공기의 오염 자료로 활용되는 건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기 1번 N2는 질소고요. 2번에 NH3는 암모니아, 그 다음에 3번은 CO는 일산화탄소죠. 자, 그래서 4번의 답, 실내 공기 오염 자료로 측정되는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인 CO2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 공중위생 영업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번 공중위생 영업을 승계한 자, 3번 공중위생 영업자, 4번 면허증 취득 예정자. 자, 위생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생교육은 공중위생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몇 시간이죠?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은 3시간이고 인터넷의 경우는 6시간이죠. 자, 그 교육 내용으로는 보통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소양교육 중에서 친절이나 뭐 위생교육, 청결교육이죠. 그 다음에 기술교육 등을 여기다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위생교육은 몇 시간? 3시간. 오프라인이죠. 온라인인 경우는 인터넷상은 6시간. 공중위생 영업자를 승계한 자가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 두시고, 자, 그럼 보기에 보면 위생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 위생교육 대상자인 사람들은 보기 1번에 공중위생 영업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생교육 대상자죠. 보기 2번에 공중위생 영업을 승계한 자도 위생교육 대상자죠. 3번에 공중위생 영업자도 위생교육 대상자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기 4번에 면허증 취득 예정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일반 모두 다수죠.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생교육을 먼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금방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대상자가 누구냐,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과 관련된 교육 시간이라든지 또는 위생교육에 해당하는 이제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 과목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문제를 오늘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메이커 개론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